인정합니다. OST가 정말 쩔어주고 어썸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다시 보면서 울컥하는 게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이 망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작품을 수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단점이 있는데, 이 작품을 호평하시는 분들조차도 인정하는 분, 바로 스토리입니다. 다른 부분들을 완전 제외, 스토리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 다음 작품인 샤를로트보다도 못하고, 깔끔한 걸로만 따지면 신이 된 날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엔젤비트는 1에서 4화, 5에서 6화, 7에서 9화, 10에서 13화 이렇게 크게 4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구성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깔끔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첫 번째, 위기감을 주기 위한 억지 설정들. 엔젤비트는 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상황이나 설정들을 추가하는데, 이런 설정들이 다소 자기적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억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기본 설정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본 세계는 사후세계이며 사춘기 시절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2. 이곳에서 사춘기 시절의 미련을 해결하면 성불한다. 3. 이곳에 온 것이 납득이 안 가고 환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SSS다. 4. 천사라 불리는 카나데는 이곳에 온 아이들을 성불시키려고 한다. 대충 이 정도가 기본 설정입니다. 스타트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럼 이제 큰 사건을 기준으로 정리해볼까요? 5, 6화 스토리는 카나데를 학생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 그녀의 힘을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부회장이라는 녀석이 터노답이었다는 거. 그리고 갑작스럽게 밝혀진 진실, 부회장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우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7에서 9화, 식량이 부족해 물고기를 잡던 중 넘나 커다란 물고기 등장. 그걸 쓰러뜨리기 위해 카나데는 분신을 만들어내는 스킬 하모닉스를 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폭주하는 바람에 분신체들이 멋대로 늘어나고 다른 애들 성불시키려고 한다. 네, 다음 10에서 13화, 갑자기 의문의 그림자가 튀어나와 영혼들을 억지로 NPC화 시켜버리고, 이를 막기 위해 전투 요원들을 제외 모두 성불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의문의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 있었던 한 영혼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곳에서 사랑이 생겨나면 다른 이들을 전부 억지로 NPC화 시킨다는 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소유하게 되면 이곳의 신이 될 수 있다. 이쯤 되면 아마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우선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애초 12화에 프로그램이 본인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어떤 작동 원리로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니들도 흙으로 총 만들어내잖아. 사실상 프로그램이 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각본가 마에다 준이 한 말이기도 하죠. 야, 갑자기 천사라면서 칼 튀어나오고 쉴드 치는 여자애도 있고, 흙으로 무기 만들고 그 무기로 사람을 쏘는데 별 반응이 없고, 원래 이런 세계인 거야,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 이런 맥락인 겁니다. 이게 무슨 근본도 없고 맥락도 없는 소리인가 싶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애니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한 천사의 능력, 흙으로 무기로 만드는 것과 뒷부분 설정들과는 크게 차이나는 게 있는 게, 자, 천사의 능력이나 흙으로 무기를 만드는 건 그래도 초반부에 나온 설정들입니다. 애초에 기본 스타트 자체가 천사와 SSS의 대립 아닌가요? 이건 기본 설정이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회장부터는 무슨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오는 애들 중에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있다, 이런 설정 말이에요. 하물며 그 다음 작품인 샤를로트도 이렇게 맥락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 잡다가 위기 상황이 벌어져 분신술을 썼는데 그 분신술들이 폭주를 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사랑이 피어나면 프로그램이 발동하고 이들을 전부 리셋시킨다. 아니, 여기 오는 청춘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한데 사랑이 피어난다고 세계를 리셋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조금만 섬 타면 위기상황 바로 통제, 노란 딱지야 뭐야. 기본적으로 후속으로 추가되는 설정들이 위기를 위한 위기들인 경우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 무슨 떡밥
떡밥이라도 던졌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부회장이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 능력이 폭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과거에 어떤 그림자들이 나타났더라, 이런 떡밥들이 있어야지 뭐 우리가 납득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데우스 엑스 마키나야 뭐야. 클라나드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우시오가 죽게 되는 장면인데, 알고 보니 우시오도 어머니인 나기사 마냥 고질적인 병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결국 죽게 되는데요. 물론 대단히 슬프고 마음이 아픈 신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클라나드 팬들조차 너무 억지스럽다는 이야기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평행우주니 뭐니 해서 이러한 세계가 모두가 사는 세계로 바뀌어 해피엔딩이 되었다, 뭐 이런 그런 설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리뷰했지만 다소 자기적이죠. 그러나 클라나드는 떡밥들을 계속해서 던지기는 했습니다. 우시오의 경우는 어머니도 몸이 허약했다, 그거를 이어받았다는 나름의 핑계거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좀 억지스럽지만 넘어갈 수 있다 였습니다. 평행우주 떡밥은 사실 1, 2기를 통틀어 틈만 나면 정말 뜬금없이 막 던져왔기에 그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 무엇보다 이 세계관은 작품의 명장면, 주제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엔젤비트는 물론 이거와 전에 리뷰한 클라나드조차 말이죠. 자, 엔젤비트의 최고의 명장면 역시 10화 유이와 히나타 신과 13화 카나데와 오토나시 신이죠. 이 장면들이 세계관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초반 1화에 설명하는 성불하고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뭐 초능력이네, 의문의 능력이니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물론 7, 9화 스토리에서 분신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카나데가 쓰러졌고 오토나시가 카나데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카나데의 심장이 오토나시의 심장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를 위해 무려 3화를 소비했다. 너무 과해요. 막말로 그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고 부회장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카나데가 다쳤고 그걸 오토나시가 간호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무려 3화를 아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굳이 여기서 분신술이네 폭주네 그런 걸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과한 세계관과 설정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몰입을 방해하는 장면이 있으니 바로 13화 카나데와 오토나시 씬입니다. 몰입이 잘 되셨던 분들이야 앞서 말했듯이 가지마 카나데 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의문이 떠나지를 않았는데 그러면 오토나시가 먼저 죽고 카나데한테 심장이 이식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4, 5세기는 카나데가 훨씬 빨리 왔잖아. 그럼 이거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카나데의 성부를 위해 오토나시가 여기에 왔나? 그렇다기에는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 카나데가 성불 할 때 오토나시도 같이 성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러한 의문 때문에 감정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했죠. 물론 이 감정의 영역에 개연성을 끌고 오는 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 같은 의문이 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문이 드는 순간 몰입은 깨지기 마련이죠. 때문에 아무리 감성적인 작품이라도 최소한의 개연성은 갖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클라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리뷰한 클라나드 명장면 18, 19화 거기에 도대체 무슨 평행우주네 뭐네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한 설정과 세계관은 마에다준의 욕심이며 작품에 방해만 주는 요소일 뿐입니다. 두 번째, 과하게 많은 캐릭터들. 마에다준 이 인간이 미연식 게임을 만들다 와서 그런지 캐릭터들 뽑는 솜씨 하나는 확실히 대단합니다. 하나하나 전부 각자만의 매력이 있으며 저도 본지 거의 5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근데요, 너무 많아요. 과할 정도로 많아요. 오프닝에 지나가는 캐릭터들만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여기에 나중에 추가되는 부회장이랑 컴퓨터하는 애, 그리고 유이랑 주인공 카나데까지 무려 19명입니다. 무슨 주조연급 캐릭터가 19명이나 됩니까? 뭐 하렘물이야? 하렘물도 저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제드 분량이 적냐? 그것도 아닙니다. 틈만 나면 매력 어필들을 하시고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떡밥을 던져요. 심지어 이 주조연에 속해 있는 멤버 중 하나인 이와사와 마사미가 너무 감동적이게 퇴장을 해버려서 이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조연들한테도 기대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얘들 사정을 하나하나 다 듣고 한 명 한 명 다 성불시키면 그냥 정말 숫자만 보고 얘기하면 무려 19화입니다. 19화. 그래요, 뭐 주인공 빼고 걸데몬에서 밴드 멤버들 뺀다 칩시다. 그래도 13화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주인공인 오토나시가 애들을 성불시키기로 마음먹게 된 화가 9화예요. 후반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고요. 그 결과 성불한 이와사와 미나미와 유이, 성불할 뻔한 히나타와 부회장,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유리와 과거가 확실하게 밝혀진 주인공 오토나시, 얘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너희들만 믿고 성불한다, 깜발해. 걔들은 알아서 성불했어, 이러고 끝나버려요.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성불하시기들 싫어하시다며요. 그리고 그 미련이라는 게 그냥 니들만 믿는다 하면서 쉽게 털어지는 거였냐고요. 그래서 도대체 얘는 왜 우통을 까고 다니는 건데, 얘는 사춘기 때 뭔 일이 있었기에 닌자요? 아니 그래서 TK 정체가 뭐냐고.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캐릭터들의 스토리는 괜찮으니까 솔직히 툭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미나미와 부회장 스토리를 빼고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0화의 유이 스토리의 경우를 보시죠. 유이를 성불시키기 위해 주인공인 오토나시는 레슬링, 축구, 야구와 같이 유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과 결혼해줄 수 있냐고 고백을 하는데 이걸 히나타가 받아줍니다. 그것도 무슨 흑기사 해주는 것 마냥 까짓것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우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실에서 졌다고 고백하면 뺨 맞으면 다행이요, 첩 밟히지 않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뭐 그건 넘어갈 수 있다 칩시다. 유이가 사실 히나타한테 전부터 마음이 있었고 히나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커플이 됐다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얘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서로 결혼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이였죠? 아니 그걸 떠나서 얘들이 썸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설마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몇 안 되는 티격태격하는 씬을 썸 타는 씬이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죠? 아니 최소한 뭔가 서로 그 눈빛 교환하는 그런 씬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나타가 내가 결혼해줄게 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는 거야 하는 것도 웃겨요. 아는데 그래도 이 컨택이 되는 감정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청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이 장면 보고 결혼 비트라는 별명까지 지어줬겠냐고요. 이게 뭐 결혼의 듀오야? 오토나시가 주선해서 뭐 이어주는 거야? 여기 주선 맛집이네. 여담으로 전에 얘기한 오토나시와 카나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얘는 왜 성불하려고 하는 건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둘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었나? 근데 굳이 성불할 필요가 있나? 그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해서 떠나야 했나? 그 미련을 홀홀 털어버리는 성불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좋다는데 나도 한번 경험해보자 뭐 이런 건가? 이것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렇듯 너무 캐릭터들을 과하게 만드셨다 보니 대다수는 칼같이 성불시켰고 그나마 있는 캐릭터들의 빌드업조차 1화 만에 마무리지어 캐릭터성도 같이 무너진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OST가 이 무너진 캐릭터 감정선을 끌고 갔으니까 다행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진짜 제대로 작살났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잘 만든 캐릭터 감정선 빌드업이 뭔데?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건 바로 클라나드 2기 18, 19화 리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조회수도 안 나오는 클라나드를 굳이 꾸역꾸역 3편이나 나눠서 리뷰를 했겠습니까? 다 이걸 위해서지. NJBT에게 줄 수 있는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NJBT의 기획은 4쿨이 예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실히 4쿨 정도의 분량이었다면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됐었고 캐릭터들의 빌드업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1쿨이라는 적은 분량, 그로 인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 놀이만 할 뿐이죠. 그러나 마에다준의 팬들은 믿었습니다. 분량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분량만 확보해 온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글쎄요, 결국 그는 충분한 분량을 확보하지 못해 비슷한 방식으로 작품을 망쳤고 더 나아가 분량이 확보돼도 커버가 안 되는 작품을 만들어버렸죠. 이쯤 되면 그의 전작들이 우연이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럼 그 다음 작품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주 샤를로트 리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오래봐.